회장님, 통역이 거짓입니다.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태산그룹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 꿇고 강태산 회장의 구두를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백억짜리 기업의 운명이 이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청소부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요.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1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아직 아무도 없는 태산그룹 본사 건물. 뒷문으로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한지은 32살. 낡은 청소복을 입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멈춰선 지은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1,000원이 모자랐습니다. 지은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청소일,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 16시간을 일했지만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대기엔 늘 빠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은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고 발가락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다음 달 월급 타면 꼭 사야 하는데 어머니 병원비가 먼저일 게 분명했죠. 3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타면서 지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이요. 한 직원이 커피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쏟았습니다. 아, 청소 좀. 말만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지은은 묵묵히 청소 도구함에서 걸레를 꺼내 닦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파에서 강태산 회장이 자고 있었거든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밤새 일하다 쪽잠을 청한 모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식은 커피, 먹다 만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두꺼운 계약서 한 권. 표지에 이탈리아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청소기 대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소음으로 회장님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바닥을 쓸던 지은의 시선이 책상 위 서류에 멈췄습니다. 영문도 아니고 이탈리아어 계약서였어요. 표지에 선명하게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콘트라토 디 인베스티멘토. 투자 계약서.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래전 밀라노에서 매일 보던 언어였으니까요. 지은은 습관적으로 계약서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밀라노에서 3년 동안 매일 이탈리아어를 읽고 쓰던 습관이었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일반적인 투자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5페이지에서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핵심 조항의 이탈리아어 단어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기술 협력이어야 할 자리에 체세온의 테크놀로지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술 양도.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옆에 놓인 한글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태산그룹과 밀라노 인베스트먼트는 친환경 기술 협력을 통해 협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어 원본은 분명 양도였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한 거였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부 주재의 회장님 서류를 본다고 뭐라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건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계약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낸 지은은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5페이지, 체세온에는 양도입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메모지를 서류 옆에 살짝 붙이고 지은은 조용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이 깨시기 전에 방을 나와야 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박민재 전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뭘 봤어?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박민재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장실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박민재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청소 도구를 밀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메모를 발견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은 다음 청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청소 도구를 밀고 전무실로 향했습니다. 문패에는 박민재 전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은 놀랐습니다. 회장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책상 위는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서류 한 장도 삐뚤어진 게 없었습니다. 벽에는 이탈리아 로마 경영대학원 MBA 졸업장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 속 박민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먼지를 털며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랍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보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맨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탈리아 은행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수신자 이름 박민재. 금액 옆에 적힌 숫자를 보고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15억 원.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40억 원이 넘었어요. 송금 날짜를 보니 전부 이탈리아 투자사와의 미팅 직후였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서랍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건 분명 이상한 거였습니다. 왜 전무가 이탈리아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걸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박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청소 중이야? 죄송합니다. 곧 끝납니다. 박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서랍을 연 걸 눈치챘을까요? 빨리 끝내고 나가. 네. 지은은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전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비상구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출근 시간도 아닌데 누가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지은은 문틈 사이로 남자를 봤습니다. 박민재 전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어였습니다. 마르코, 계약서는 완벽해. 지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협력이라고 해놨어. 하지만 이탈리아어 원본은 양도야.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은 이탈리아어를 못 읽으니까 절대 모를 거야. 지은은 비상구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재가 사라진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바닥에 구겨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이탈리아어로 빼곡히 적힌 메모였습니다. 기술량도 일정표, 송금 계좌번호, 밀라노 아파트 주소.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계단 모서리에서 반짝이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USB였습니다. 작고 검은색이었어요. 박민재가 떨어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USB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청소부 말을 누가 믿겠어요? 회장님을 직접 만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청소 도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맨 밑바닥에 더러운 걸레들이 쌓여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용이었죠. 냄새가 심했습니다. 지은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를 꺼냈습니다. USB와 메모를 그 걸레로 꽁꽁 감쌌어요. 여러 겹으로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함 맨 밑바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만지고 싶지 않을 곳이었죠.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지은은 청소도구를 밀고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평소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수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회사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박민재가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회의실 청소 맡아.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네. 박민재가 사라지자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서명식이 열리는 거였어요.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태상그룹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이탈리아 투자사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강태산 회장이, 뒤편에는 박민재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태상그룹과 밀라노 인베스트먼트 간의 역사적인 서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은은 회의실 뒤편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습니다. 통역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통역사님, 사람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박민재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으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탈리아 측 대표 마르코 로시가 일어나 이탈리아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상그룹의 모든 핵심 기술을 인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전혀 다르게 통역했습니다. 양사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 통역이었습니다.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배터리 기술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에 감사드립니다. 박민재의 통역은 이랬습니다. 친환경 배터리 기술의 공동 개발을 기대합니다. 지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행사 담당 직원이 꽃병을 정리하다 물을 쏟았습니다. 회장님의 구두에 물이 튀었습니다. 순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회장님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통역이 거짓입니다. 강태산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이탈리아 사람은 기술을 인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계약서 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탈리아어 원본과 한글 번역이 다릅니다. 지은은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서명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민재가 계약서를 회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장님, 서명하시죠. 강태산 회장은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서류 위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서명 직전 회장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서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서명 안 한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르코 로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이 계약을 위해 밀라노에서 날아왔는데. 박민재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하지만 강태산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통역사를 불러서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마르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투자사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박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박민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말했어. 박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장, 오늘 행사장에 있던 청소부 신상정보 다 조사해. 가족관계, 주소 전부. 복도로 나온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단 막았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거기 청소부, 보안팀장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어요.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안팀이 지은을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한지은 씨 맞습니까? 네. 오늘 행사장에서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당분간 출입 제한됩니다. 지은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해고당한 거나 다름없었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여보세요? 한지은 씨, 지금 휴대폰 화면을 보십시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영상이었어요. 요양원 복도,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검은 옷 입은 남자 2명이 휠체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 다물면 어머니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계속 나서면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일 아침 10시까지 회사 후문으로 오십시오. 가져올 것이 있을 겁니다. USB였습니다. 안 오시면 어머니는 영영 못 보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떤 사람들이 어머님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막고 있지만. 지은은 벽에 기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해. 하지만 증거를 넘기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은은 USB를 들고 태산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안전하게 모셨네. 우리 병원에 계시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와주겠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오늘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USB 안에 박민재 전무의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는 해고된 청소부입니다. 지은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 지은이 말했습니다. 전무님 아드님의 밀라노 유학 시작일이죠.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금 해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민재의 목소리가 이탈리아어로 흘러나왔습니다. 기술량도 계약이야. 회장은 모르고 있어. 돈 들어오면 밀라노로 도망간다. 지은이 통역했습니다. 박민재 전무는 기술량도 계약이며 회장님을 속이고 돈 받으면 해외 도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이탈리아를 어떻게 압니까? 저는 밀라노 국립대학교 통역학과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셔서 중퇴했지만 언어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어 계약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은이 또박또박 통역했습니다. 태상그룹의 모든 핵심 기술을 밀라노 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한다. 송금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박민재 개인 계좌로 40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들의 밀라노 유학 자금과 해외 도피 자금으로 쓰려던 돈입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재는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 아들 유학비가 너무 비싸서 회사 돈을 조금만 빌리려고 강태산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금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잖나.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경찰에 인계하게. 박민재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장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신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자네가 용기를 냈으니까. 지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통역팀으로 출근하게. 급여는 청소부 월급의 10배는 되겠지.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는 회사가 부담하겠네. 회장님, 아니, 자네가 회사를 구했어. 내가 고마워해야지. 회의실을 나온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빛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6개월 후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목에 걸린 명찰에는 통역팀 과장 한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본사와의 화상회의. 지은은 유창하게 통역했습니다. 태상그룹은 정직한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산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밀라노 출장이 있네. 같이 가주겠나? 영광입니다. 복도를 걷던 지은은 청소하는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지은은 멈춰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청소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가방 속 액자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과 통역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지은은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더러운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던 자신,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자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걸, 누구나 빛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 용기만 있다면요. 오늘도 이 채널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